진행을 앞서서 저희 캐논코리아 퍼쇼 이미징의 담당자님께서 영상을 환영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까지 받아가면서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아, 나오고.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논코리아 퍼쇼 이미지 마케팅팀의 최상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추운데 오늘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번거롭게 본사까지 와주셔가지고 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사에 오는 게 또 쉬운 경험은 아니어서요. 캐논 본사를 하시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카페에서 이제 모집해서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모이신 분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시면 이미 카메라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보니까 저기 니콘 분이시고 회사 카메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계신데요. 이 7D 마크2를 체험단 모집 전에 들어보신 분 네. 다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추천단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신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이제 7D 마크2에 대한 인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전에 갖고 있던 인상하고 체험단을 마치고 나서의 인상은 분명 다를 거라고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다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에서도 신경을 써서 많이 드는 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7D 유저였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입사하기 전부터 7D 유저였었기 때문에 지금 한 4년 5년 지났나요? 초기가 나가지고 참 감회가 남다르게 그만큼 더 좋은 성능을 출시해서 감회가 새로운 반이어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간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컴퍼니하고 정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모르는 점이라든지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사주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 활동을 앞서서 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특장점 그리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저희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렇게 또 모인 그런 취지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품에 대한 교육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교육은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의 황종환 님이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캐논코리아의 황종환입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7D 마크2 아마 검색해 보셨으면 한 번쯤은 제 얼굴을 조그맣게나마 보셨을 겁니다. 10개 포스팅 중에 8개는 제 칭찬, 2개는 타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스하시는 댓글들 볼 수도 있고. 7D 마크2를 오랫동안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저도 7D 유저였고 7D로 되게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7D만에 가지고 있는 좀 특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7D를 조금 더 좋아라 했던 편이었는데 마크2가 나온다는 그 소문에 항상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사실은 7D 마크2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자사의 어떤 카메라들을 마음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1DX만 주구장창 썼습니다. 1DX 이외에 사실 마크3도 잘 쓰지는 않았고요. 7D 마크2가 나오면서 1DX를 다시 반납했어요. 그만큼 7D 마크2가 작은 1DX라고 부를 만큼 아주 탄탄한 내구성이 있는 내실 있는 친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잠깐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시장이 원체 다양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광학 시장이 원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예전에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저런 형태의 카메라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죠. QX 시리즈라든가 지금 액션캠 같은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쁘게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딱 말을 더듬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서 어쨌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그 다양한 시장 중에도 불구하고 1위의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라인업으로 다양한 기술력으로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최적의 카메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리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넘버원 DSLR 브랜드입니다. DSLR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1D 시리즈가 있고요. 그래서 1D X까지 지금까지 나와 있고 5D 시리즈는 거의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5D 클래식 그 오리지널 판도 현지 스튜디오에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카메라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풀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롭 바디에도 상당히 스튜디오에서도 용이하게 사용되고 특히 7D인 경우에는 뮤직비디오계에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대중들에게는 조금 더 5D 시리즈가 각인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크롭 바디에서도 이만한 좀 걸쭉할 만한 풀프레임만한 어떤 좀 네임밸류를 갖출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자라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가 오갔던 카메라가 바로 7D 마크 2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이제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바디를 두드려 보시면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마그네슘 합금이 아니라 오버롤하게 전부 다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6D에서 채용됐던 와이파이가 7D 마크 2에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파에 대한 어떤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 부분은 와이파이는 저희가 조금 배제를 하고 GPS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배려를 한 케이스입니다. 앞에 7D 마크 2의 컨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단호하게 두 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고화소 대비 여러 가지 화질을 비교해 보거나 노이즈나 심지어는 AF 반응 속도를 다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연사에 특히 움직이는 피사체의 가장 빠르고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7D랑 1DX가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사랑을 받아왔던 동체 포착이 가장 최고의 카메라였습니다. 그 중에 카메라 CPU라고 부를 수 있는 디직이라는 친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크롭 바디기에서는 8년사가 이 당시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HD급의 60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계에서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1DX로 넘어오면 처음으로 이제 EOS 시리즈 최초로 61개 AF 포인트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61개 AF 포인트를 도와줄 수 있는 ITR-IS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뷰파인더와 AF 모듈 간의 그 시스템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직 1DX만 탑재가 돼 있었던 신기술입니다. 이게 마크 3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기술이 7D 마크 2에 그대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들이 믹스가 된 것이 바로 7D 마크 2입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리면 7D 마크 2의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크 3를 사용하신 분들은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각지지 않은 두리뭉실한 좀 우주선과 같은 디자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뒷부분에 7D 마크 2가 가장 채용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뒤에 있는 레버와 스타트와 스탑 부분에 있는 또 레버, 이 두 개의 레버입니다. 사실 위에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오고 갈 때 예전에는 셋 버튼을 눌러야 됐지만 사실은 7D인 경우에는 이 레버로만 돌려서 작동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필드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탑재하고 AF 전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레버를 별도 탑재했습니다. 7D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방진 방적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나 비바람이 많은 날, 눈이 오는 날, 아니면 모래바람이 좀 더 세게 부는 날에도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5D 마크 3랑 마찬가지로 SD 카드와 CF 카드를 둘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듀얼 슬롯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한번 열어보시면 기존의 EOS 5D 마크 3나 7D에 사용했던 LP6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 거기에 좀 더 암페어 수치를 올린 LP6N 좀 개선된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이유인 즉슨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AF의 민감도를 위해서 ITR, ISA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기존에 만약에 뭐 오디마크 3나 LP6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혼용해서 같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DX는 61개의 A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많은 A 포인트인데 여기 4개를 더해서 65개의 A 포인트를 저희가 탑재를 했고 사실 복잡한 환경에서 저희가 빠르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크로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는 것이 일정 부분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5개 포인트가 전부 다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2.8 듀얼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웬만한 줄렌즈에서는 이 보편적인 단렌즈에서는 무리 없이 이 기능을 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레버를 한 번씩 만져주시면 예전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AF 포인트 다이얼이나 좋은 영역을 NFM 버튼을 눌러서 불편하게 좀 움직이려 했었는데 지금은 이 레버를 한번 당기는 것만으로 AF 존이 A 포인트 위치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셔터 찬스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AF 존이 기존에는 6개만 있었는데 1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지 존이라고 해서 이 샘플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지금은 GRE 파일을 저희가 합성한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좀 덜 부드럽지만 실질적으로 한 유저분의 그 단어를 저희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A 포인트가 물 흐르듯 움직입니다. 그래서 A 포인트가 움직이는 데, 피사체가 움직이는 데는 A 포인트가 계속 추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닐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AF 이 추적의 기능은 사람인 경우에 얼굴의 형태를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정보가 카메라에 전달이 되고 AF 모듈이 그걸 트래킹을 할 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됐냐면 눈이 하나가 안 보여도 카메라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술까지 발달이 되냐면 눈, 코, 입이 안 보이고 고개를 완전히 돌려도 카메라는 피사체를 추적을 합니다. 이제 세븐이 마크처럼 어느 정도까지냐면 얼굴을 완전히 가린다 하더라도 이 피사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형태를 기억을 해서 얼굴이 완전히 가려진다 한들 그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계속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법한 화질입니다. 2020만 화소 그리고 70D 때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던 듀얼 픽셀 시모스 AF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로 30-40km를 움직이는 자동차를 트래킹 테스트를 다 거쳐봤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에는 듀얼 픽셀 시모스 AF 때는 워블링의 별다른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아주 트래킹을 스무스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 빔이 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빔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두운 부분에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섀도우 부분이 떡진다라는 부분 JPG에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어떤 경계선 부분들 하이라이트의 어떤 경계선 하이라이트의 반사율이 좀 높을 법한 부분들도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촬영한 수정체이고요. 그래서 나름의 다들 촬영하시는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로우 파일로 놓고 약간 한 스탑이나 3분의 2스탑 정도로 어둡게 놓고 좀 더 디테일을 살리시는 노하우라든가 개인의 노하우를 조금 더하셔서 로우 파일을 같이 응용하시면 디테일을 거의 놓치지 않는 아주 최적의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뷰파인더입니다. 인텔리전트 뷰파인더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이얼을 돌려서만이 모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확인하려면 뷰파인더에서 눈을 뗀 상태에서 뷰파인더의 옆에 있는 다이얼의 위치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지 않고 다이얼만 돌리더라도 뷰파인더 안에서 어떤 모드를 쓰는지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 화이트 밸런스를 쓰는지 드라이브, AF 모드, 그 다음에 축광 모드, 사진 크기에 대해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확인하려면 눈을 떼고 퀵 메뉴나 세부 메뉴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조정을 해야 했는데 조금 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뷰파인더로 조금 더 빠르게 포착을 하시라는 어떤 의도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파인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수평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의 그 수평, 수직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수평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형광등에서 아무래도 연사 모드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가령 실내 스포츠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촬영하실 때 이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에서 연사로 촬영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빛에는 깜빡이의 정도가 있는데 형광등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장의 어떤 그림의 웨이브를 저희 그려봤습니다. 파장이 딱 그 빛이 최적의 어떤 환경일 경우에는 사진이 문제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사인 경우에는 이 파장을 무시한 상태에서 계속 빠르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빛이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할 때 일부 사진은 노출 언더의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다시 제대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약간의 노출 언더가 떨어지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고자 만든 모드가 깜빡이 방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깜빡이 방지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웨이브의 최고의 웨이브 지점만 딱 카메라가 판단을 하고 해당 시점에만 셔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연사가 약간 느려집니다. 기본적으로 10연사의 기능을 원 없이 사용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벌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인터벌로 촬영한 사진을 후편집해서 만든 타임랩스 동영상이고요. 1초부터 99시간 59분 59초의 간격을 두고 다수의 사진을 이제 마음껏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응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GPS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과 카메라의 위성 성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인 경우에는 기지국을 다 사용해서 GPS 시선을 받습니다. 근데 카메라인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위성의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장된 GPS의 어떤 성능들이 조그만 좀 복잡한 환경에 가면 신호가 안 잡히기 십상인데 이제는 그게 이유가 좀 미국 것과 일본 것의 위성을 사용했는데 이게 좀 궤도가 높습니다. 이것보다 궤도가 좀 더 낮은 러시아 위성을 이번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의 위성인 러시아 위성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주변부에 복잡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GPS 신호를 동전 대비 잘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GPS의 환경은 주변에 크게 파장을 전파를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 고층 빌딩이 없는 환경을 추천해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실내에선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거의 핸드폰이 아니고 진짜 그 부분 같이 염두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직, 이 CPU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한 S사에서 최근에 나온 말씀드려도 되겠죠? NX1인 경우에는 상당히 초고 연사를 자랑을 하는데 연사 버퍼에 대한 한번 고민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JPG 라지 기준으로 약 1000명 이상의 연사 속도, 연사의 어떤 그 지속성을 자랑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듀얼 픽셀 시머스 AF는 동영상 혹은 라이브 뷰에서 AF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 좀 더 편안한 촬영을 제공할 겁니다. 또 하나는 2000만이 넘는 2020만 화소. 충분히 웬만한 어떤 커버리지, 사진들의 영역들은 다 커버리지 할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65개의 올 크로스 포인트, 1DX에 탑재되었던
ITR, ISA 부분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0연사입니다. 10연사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FHD 60프레임까지 가능하다는 점까지 응용해서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디 마크2를 쓰시면 쓰실수록 새로운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타사를 쓰시다가 이번 처음 쓰시는 분들은 메뉴를 켜주시면 두 번째 탭에 AF 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별로 찍고자 하는 환경의 상황별로 총 6개의 케이스별로 저희가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케이스별로 피사체를 촬영하면 AF가 마치 화로처럼 살아 움직이는 AF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ITR 기능까지 같이 온으로 켜서 사용하시면 1DX 부럽지 않은 만큼의 어떤 성능을 정말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건 운동 경기 꼭 한번 가셔서 트레이킹 같이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세븐디 마크2 때문에 인천 아시아 게임에 아주 촬영을 많이 갔습니다. 복싱부터 해서 이제 레슬링, 배구, 정말 이 세븐디 마크2는 기자분들도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이제 연합뉴스의 스포츠 기자 이상학 기자님이 계신데 그분들 이제 사용하시면서 되게 감탄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DX보다 1DX 못지않게 단단한 카메라인 것을 이번에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독감이 걸려서요. 오늘 강의 때문에 제가 엄청 약을 먹고 그래서 되게 다운된 상태에서 되게 억제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강의가 끝나면 기침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나이스한 상태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서운한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4주간 좀 더 즐거운 또 화끈한 좀 체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고생해 주신 훌륭한 진짜 박수 한번. 강의 좀 유익하고 좀 괜찮았나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제품이 어떤 꼭 꼬집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세븐디 마크2가 있다면은 요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기는데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시게 되었으니 그런 시간사라든가 그리고 USB 무비라든가 뭐 다양한 빠른 AF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이제